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오후 6시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벌써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좀 본인들이 이제 투자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2022년이 굉장히 조금 이제 어떻게 투자했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져 있을 만한 그런 한 해였다. 20년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회와 어떤 성장, 상승, 그리고 막 돈 복사,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좀 그런 장세였다면, 사실상 21년 말부터긴 하지만 본격적인 하락은 좀 22년부터라고 치면은 이게 좀 굉장히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내가 현금화를 언제 했고, 현금화를 하지 않아서 하락을 다 맞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지는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만 그 와중에 기회는 계속해서 좀 있었죠. 물론 연말로 다가오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진짜 좀 투자하셨냐에 따라서 진짜로 많이 결과물이 많이 달라져 있을 만한 올 한 해 1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시간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랐고 22년에 투자를 나름 잘 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그 뭐야, 연말에 아쉬운 게 한 딱 있어요. 연말에 저번에 이제 FTX랑 바이낸스 뭐 퍼드 이슈 나올 때, 그때쯤 FTX보단 다음이겠네요. 그때 이제 환율이 좀 이제 전고점을 찍고 김프 막 찍고, 그때 많이 이제 원화로 좀 옮겨놓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달러로 남아 있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달러 하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하락분이 있어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현금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니까 원화 기준으로 치면은 약간 이게 약간 몇 억이 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생각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달러 기준이면은 어떻게 보면 달러 개수가 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 좀 그런 결과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마무리 하셨기를, 투자를 잘 하셨기를. 그리고 이제 23년은요, 아직 뭐 모릅니다만,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굉장히 좀 많은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나서 분명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을 23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환율 변동성도 굉장히 좀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 저점이 찍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해가 23년이라고 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23년에 전저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이제 뭐 더블 바텀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구간 사이에 분명히 좀 괜찮은 반등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올 때 이제 그때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인하 이후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진다면 다시금 또 전저점을 찍을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이런 매크로와 어떤 금리, 뭐 어떤 비트코인 전저점, 뭐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기회들로 잘 활용한다면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한 해이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변동이 크고 뭔가 기회가 오는 만큼 이걸 어떻게 좀 잘못 활용한다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23년을 잘 준비해서 그리고 24년, 25년까지 해서 이제 사이클 준비를 잘 하는 이제 첫 번째 한 해가 되겠죠. 22년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마무리였죠. 21년 사이클의 마무리를 22년에 우리가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이클에 이제 준비를 갖다가 내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입학을 이제 지금 졸업을 한 거죠. 이제 졸업장 이제 22년에 받으실 분들 다 받으셨고 23년부터 이제 졸업생 그 입학생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생 같은 경우들은 잘 하셔야 되겠죠. 25년 졸업 목표를 잡고 입학금은 이제 우리 그 크립토 청년 저기 학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입니다. 입학금.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원화채굴 잘 하셔서 내년에 무리 안 하셔도 돼요. 내년에 좀 나이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딱 공부만 하시면서 원화 잘 시드 모아두시면서 본격적인 투자는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정도부터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보기 전에 이제 비트가 사실 뭐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도 많고 또 이번에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2년 연속 하락을 한 경우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봉이 하나 있고 양봉 있고 하나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건데요.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하락이 한번 1년 밖에 없었던 건 맞아. 근데 이게 직전 고점보다 밑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어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보다 한참 위에서 하락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오는 하락이죠. 그래서 좀 이번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뭔가 단순 뭔가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단순 지표, 그러니까 단순 뭔가 패턴 분석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뭔가 거시 경제라든지 뭐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의 CPI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도 참고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지금 13, 17 그리고 21년 이런 사이클들에서 봤을 때 이제 더블 바텀이 분명히 나왔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 구간에서 분명히 좀 반등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번에도 더블 바텀 나왔어. 이건 물론 코로나긴 해서 좀 변수가 예외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23년에는 좀 좋은 지금 만약에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23년에는 분명히 또 좋은 구간이 나올 것이고 지금 구간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3년에 바닥이 새로 갱신하고 나서 더블 바텀 사이 구간에서 분명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감을 비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생각을 했을 때요 그냥 23년 내내 뭔가 횡보하고 하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경기 침체가 오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더라도 분명히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을 때 한번 반등은 분명히 올 것이고 내지는 바닥을 찍고 나서 뭔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바닥을 찍고 나면은 더 이상 매도할 만한 그런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면서 반등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뭔가 전고점을 뚫는다든지 내지는 뭐 엄청나게 저점 대비 엄청나게 상승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으로 지금이 뭐 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점 갱신하고 반등하면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요런 것도 보시면은 대략 한 50% 이상 상승이 있었죠. 이런 구간 내지는 뭐 지금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이런 구간 정도 나오고 다시 뭐 저점을 갱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는 알트코인들 이제 쭉 나타낸 건데 22년 한 해 동안 이제 하락 상승 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그나마 앞자리가 6이죠. 마이너스 60%대. 그리고 막 우리가 뭐 막 근본일 수도 있다. 요거 괜찮다라고 했었던 웬만한 모든 코인들도요. 기본 80%부터 좀 더 가면은 뭐 90%부터 시작하고 진짜 많이 하락한 얘들은 뭐 95%까지 육박하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있겠죠. 거의 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100개 중에 한두 코인 정도 빼고는 심지어 얘네들도 뭐 TWT 같은 경우 뭐 전고점에 비하면 하락을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GMX 같은 경우는 뭐 아비트라움 관련 덱스 뭐 그런 코인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나마 출시가 좀 늦게 됐었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좀 그런 무빙이 찍힌 거죠. 뭐 오스모시스, 뭐 아톰에이다, 미나 프로토콜, 세타, 뭐 리플, 이미터블, 에이프, 니어 프로토콜 뭐 엄청 많죠. 크립토닷컴, 뭐 시바, 실리카, 뭐 루나 마이너스 100%, 루나 마이너스 100%죠. 그래서 엄청나게 좀 많은 하락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거품이 터진 거죠. 20년, 21년에 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좀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거품들이 또 분명히 올 거예요. 제가 진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17년, 18년이랑 진짜 유사하다. 그때도 이랬는데 똑같구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좀 뭔가 이미 오를 때부터 똑같구나 라고 느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구간에서도 또 똑같구나. 이게 결국은 또 사이클이구나. 그러면은 다음이 분명히 또 있겠다. 그럼 그 상승 때 내가 잘 기다리고 있다가 먹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해 되게 이제 막 얘네 이제 찐이다, 근본이다 이랬었던 코인들 거의 다 갈아엎어져요. 그래서 진짜 뭐 상위 몇 개, 뭐 비트 이더 제외하고 몇 개는 막 없어지거나 시총 상위에 있었는데도 뭐 벌써 뭐 루나라든지 FTT라든지 이런 애들 없어지고, 내지는 뭐 솔라나, 아바란체 뭐 이런 애들 뭐 3대장이라고 했었더니만 어느새 시총 20위권으로 밀려났고, 아발란체 어딨죠? 위에 있나? 아발란체 여기 있네요. 거의 이 정도로 내려와 있고요. 이제 또 새로운 코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다음 사이클까지 가서는 새로운 코인들이 이제 뭐 시총 상위 장악하고 시총 올라가고 시체 없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 위주로 뭐 내지는 규제 프리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아발란체 차트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전고점 140불 찍었었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달러 언저리로 거의 뭐 14토막 정도 되어 있고요. 아바란치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20년 말 20년 말이죠. 여기 있네요. 20년 말 때 거의 3달러 때 쯤에서 제가 좀 막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때 방송을 좀 늦게 하긴 했지만 그때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아발란체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던 코인인데, 실제로 엄청 많이 올랐었죠. 뭐 거의 사실상 150불이라 치면 거의 뭐 50배 좀 안 되게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또 10토막 넘게 하락이 있고, 이게 지금 비트가 만약에 더 떨어지거나 시장이 더 횡보 하락이 길어진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진짜 태초마을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5달러 언더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코인을 다시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기대해서 다시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비트나 뭐 이더 위주로 좀 메이저 위주로 담으셨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후에 오는 사이클에서 새로운 신상 이런 코인들을 갖다가 담으시면은 좋을 거예요. 물론 전저점이 찍히고 나서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월, 2월, 3월 내에 비트가 한 만 달러 찍었어. 그러면은 다른 얘들은 진짜 이거지 뭐 여기 타겟보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잘하면. 그리고 나서 전저점 찍고 나서 반등, 뭐 3월 하락 그렇게 나오고 4월에 만약 반등장이야. 그러면은 그때 순간적으로는
이런 코인들이 당연히 반등률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완전 바닥을 찍은 만큼 다시 올라갈 그 튕기는 그 구간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욕심을 내려놓고 웬만하면 비트, 이더 위주로, 저는 좀 비트 파죠 사실. 비트 위주로 담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반등이 좋다가도, 좋으면 또 반등이 좋으면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 사람이 바닥 이제 진짜 찍은 것 같고 아발란체 근본이었잖아. 예를 들어서 아발란체면 아발란체 근본이었잖아. 솔라나 예를 들어서 막 솔라나 막 미친 듯이 내려갔다가 반등 구간에서 팍 올라와. 그러면 아 그래 솔라나 근본이었잖아.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은 그게 또 못 놓게 돼요. 그럼 이제 또 막 들고 가다 보면은 어느새 막 상승 사이클 오고 막 하면은 어느새 비트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메이저로 좀 담으시고, 지금 보시면 도미너스도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뭔가 그런 반등 구간에서는 당연히 알트들이 훨씬 좋지만 장기적으로 우린 사이클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서 메이저 위주로 담으시고요. 이제 다만 이런 경우는 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잘 가져왔죠. 이제 이더와 솔라나 차트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막 상승했었다가 저번 사이클에 상승했었다가 조정이 엄청 길게 왔었죠. 18년도 이후로 막 떨어져가지고 막 그 사이클 초기 진입 가격보다 훨씬 더 내려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오랜 시간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금 여기가 코로나겠죠? 코로나 이후로 막 올라오면서 가치평가, 재평가 받고 뭔가 기술적으로도 막 이렇게 발달이 되고 막 이렇게 플랫폼으로서 다시 자리 잡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비트와 이더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비트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도 오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더니까 좀 가능했었던 거고, 일각에선 솔라나가 좀 그런 자리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봐라, 솔라나가 이더랑 차트가 비슷하다. 다시 영광을 찾고 다음 사이클쯤에는 이더처럼 로켓을 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좀 낮죠. 왜냐면은 이더 같은 경우도 비트 제외 알트코인 이더 뭐 수많은 막 수천 가지 코인 중에서 딱 하나였잖아. 이더 하나였잖아. 이더 하나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분부도 있었고 뭐 몇 개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것보다 아닌 코인들, 뭐 없어지거나 상폐당하거나 뭐 직전 사이클의 전고점도 못 넘는 코인들 수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대를 막연하게 해서 뭔가 도박적인 수를 두는 것보다는 좀 더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더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분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발행량이 막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이제 분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 소강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늘어나긴 했지만 막 엄청나게 막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나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발행량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 발행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행량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단순 가격 차트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또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발행량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저번에도 한번 날 잡고 다뤄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딱 보고 이해하신 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들이 다음 사이클 투자 굉장히 좀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이제 뭐 특히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가요, 어떻게 보면 좀 발행량을 조절하고 소강 모델, 지속적인 이제 뭐 그런 원천이 있기 때문에 소강 모델을 도입하기 좋죠. 그래서 비트다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뭐 기사를 안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소강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한 20% 30% 상승이 있었고요. 비트다오도 이제 뭐 멘틀 같은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 준비를 하고 있죠. 내지는 뭐 OKB
라든지 호비 토큰도 어저께인가요? 소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또 소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토큰들도 뭔가 다음까지 잘만 살아남고 뭔가 운영이 잘 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런 디플레이션 모델을 갖다가 가격 상승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얘들이 다 분부가 롤모델이거든요. 분부처럼만 흘러간다면 나쁘지 않은 무빙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도 거래소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기사가 아니라 요거 이슈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후오비 글로벌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던 그 파이가 맞아요. 그 프로젝트가 맞는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타이틀 맞고 뭔가 이런 것들 맞아요. 다 맞는데 들어가 볼 데 없나요? 링크? 그래서 맞는데 여기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뭐 채굴 해가지고 뭐 막 했다라고 하더라도 호비에서 뭐 전송을 해가지고 내가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가 움직이는 거죠. 그 타이틀만 파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상장시킨다는 게 되게 좀 의외였어요. 호흡이 글로벌에서 뭔가 이렇게 상장을 시킨다? 그래서 뭔가 독단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파이 재단에서 그냥 이제 뭐 돈 주고 호흡이가 좀 돈이 궁해 보이죠 요즘. 그래서 돈 주고 상장시켜서 뭐 마케팅용으로 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포르쉐 이벤트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호비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뒤에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 재단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를 뭐 거래량 랭킹에 따라서 뭐 1등한테는 뭐 포르쉐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불 GP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 뭐 파이 네트워크 거래하시는 거는 저는 좀 비추해요. 지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얼마죠? 와 많이 올랐다.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야. 이거 그거예요. 진짜 재단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는데 이거 후오비 글로벌에서 막 멋대로 상장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파이 네트워크 재단에서 자기네 거 이제 그냥 돈 주고 상장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의만 상장시키고 나서 이거 지금 이거 저거 하는 것 같아요. 개미들 모으는 거.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은 호가창이 뭐 단단하진 않아서 좀만 팔아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탄탄하진 않지만 그래도 300불이 넘는다? 이건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개미 꼬시기 한 딱 차트죠 이게 지금 특정 몇몇 코인 나는 이런 꼬시기 차트 하면 엠버월드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엠버월드 요즘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저런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가 막 쫙쫙쫙 무조건 우상이야. 단 한 번도 조정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팍 떨구죠. 그리고 다시 반등 탁 주고 팍 떨구고 반등 탁 주고 팍 떨구고 쭉쭉쭉쭉쭉 오야 이런 식으로 좀 저런 코인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 포르쉐 지금 떡밥으로 좀 붙인 것 같긴 해요. 거래량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슈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또 2023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연말 연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